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유럽에서는 혼조 흐름을 보여줬고 미국에서는 일제히 하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대 지수 종가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자, 이날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 모두 다 밀렸는데요. 다우지수가 상대적으로 덜 밀렸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보면 다우지수만 하락을 했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일주일 내내 좀 상승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5거래일 연속으로 올랐다는 점 특징입니다. 자, 이날 다우지수 다시 34,000선 밑으로 내려왔고요. S&P 500 지수는 4,100선에선 무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만 약간 크게 좀 밀리게 되면서 12,000선을 회복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다시 좀 불안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은 오른 섹터가 없었습니다. 다 하락을 했었고 가장 많이 밀린 것이 경기 소비재, 그리고 서비스 이 정도 순서가 되겠는데요. 두 섹터 모두 다 최근에 지수가 상승할 때 가장 강하게 올라갔던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차익 매물도 나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경기 소비재 쪽에서는 아마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존이 좀 큰 폭으로 밀리게 되면서 이 섹터 자체를 끌고 내려갔고요. 여기에 서비스 쪽에서는 성장주 쪽인 스트리밍 업종이 약세를 띠게 되면서 2.2% 하락했습니다. 자, 이것과는 반대로 상대적으로 금융 쪽만 제한적인 하락을 하는 흐름입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수혜를 보기도 하고 있고 국채 수익률 자체가 장중 내내 떨어지지 않고 상승세를 크게 키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호재로 받는 모습이고 하락이 제일 컸던 종목들은 이 부분을 악재로 받았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역시 기술주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애플 빼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밀리는 흐름이었는데요. 애플이 강할 수 있었던 이유, 실적은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적 내부적으로 핵심 서비스 그리고 아이폰이 올해 1분기 때는 더 판매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반영되면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성적표보다는 미래에 투자를 합니다. 2.4% 올랐고요. 또 반도체 섹터 내에서 애플하고 관련사인 스카이웍스, 쿼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위에, 그 옆에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아마존 보시겠습니다. 3%, 8%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요. 우선은 이 두 종목이 크게 밀려 내려갔던 이유는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이런 우려감, 이런 부분이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밀렸던 거고, 같은 맥락 내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2.3% 하락한 것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스노우플레이크가 8.9%, 패스틀리, 투아일로 중소형 종목들은 더 많이 밀려 내려갔습니다. 그 와중에 아마존이 더 많이 밀렸던 거는 단독점 악재가 불거지게 되면서 이렇게 더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성장주 보겠습니다. 차별화 장세였었는데요. 테슬라가 0.9% 올랐고 포드는 완전히 반대로 급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포드가 급락했던 건 실적 때문이었는데요. 잠시 후 특징주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트위터 관련된 재판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다라는 보도가 호재가 됐었고, 또 독일 공장에서 1월 판매가 늘었다라는 내용도 호재였습니다. 여기에다가 IRA 법안에서 감소 법안을 이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형 SUV가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호재가 나오면서 세 가지가 전부 다 호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갈 수 있었고요. 포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이 부진했고, 여기에다가 도이체방크 쪽에서는 매도 의견을 내게 되면서 목표 주가, 투자 의견 이 부분을 낮춘 게 악재가 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왼쪽 하단을 보시게 되면요. 국채금리 수익률이 두 자릿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부터 아주 거세게 올라가는 흐름이었고, 경기 회복이 결국에 금리 인상으로 연결되면서 은행주들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대형 은행들 중심으로 올라갔고,
이날 시티은행만 이렇게 좀 많이 밀렸습니다. 개별적 악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아다니 증권 쪽에서 대출 중단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결국에 매출 우려로 연결되면서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간에 위치되어 있는 헬스케어입니다. 우선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올려준다라는 그런 내용에 따라 강세를 띄었고요.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작년 4분기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8% 올랐고 그 위에 위치되어 있는 브리스톨 마이어스는 실적은 딱 예상치에 부합했는데 종양학회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겹치게 되면서 2%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중소형 단에서는 리제네론도 실적과 이런 학회 모멘텀에 따라서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급락했던 포드 볼 텐데요. 7.6% 급락이죠. 지금 13달러 초반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인데요. 작년 4분기 실적이 매출이 440억 달러, 주당 순이익 0.51달러, 두 개 다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반도체가 부족했다라는 점, 그리고 공급망이 혼란스러웠다라는 점이 악재였다라고 회사 CEO가 나와서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 매출이 전년 대비 16% 늘어난 건 좋은데 순이익 마진 자체가 89%나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당장 마진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거를 우려하게 되면서 차익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올라갔던 포드였는데요. 급했던 만큼 거의 전고점 수준까지 이탈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프라인 백화점 업체 노드스트롬 보겠습니다. 행동주의 투자자, 밈주식의 또 대표적으로 관심 받던 라이언 코엔이고 게임스탑도 회장이기도 합니다. 이 미국 백화점 체인의 노드스트롬 지분을 매입했다는 내용에 따라서 24%나 급등했습니다. 바닥 찍고 올해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는 노드스트롬이 되겠습니다. 26달러 선인데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 쪽에서는 지난해 이 코엔의 압박으로 인해서 대표적인 또 다른 밈 주식 배드베스 앤 비욘드 CEO 자를 내준 마크 트리톤을 겨냥한 것으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코엔 측에서는 이전에 회사에 몸담은 경험을 가지고 현재 이 노드스트롬의 이사회로 있는 이 트리톤이 일가의 보상을 계속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반대 주장을 펼치면서 공격으로 시장에서는 인식을 했고 종목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경영권 분쟁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상승으로 갑니다. 26.3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하락을 했고 또 이게 경제 지표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등락을 했더라고요. 좀 더 자세하게 내용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예상을 상회한 1월 고용 지표에 따른 연준의 긴축 우려가 높아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0.3에서 1.6%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고, 하지만 한 주간으로는 다우지수는 0.15% 하락했지만 S&P 500은 1.62%, 나스닥은 3.38% 상승했으며 특히 나스닥은 이번 주까지 5주 연속의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예상과 달리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기대감이 감소한 점이 시장에 큰 부담이었는데요. 노동부에 따르면 1월 비농업 부분 고용은 51만 7천 명이 증가해 예상치였던 18만 7천 명을 대폭 상회한 반면 실업률은 3.4%로 전달의 3.5%보다 소폭 하락하면서 1969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1월 중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달보다 0.3%, 전년 동기 대비로는 4.4%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고 임금 상승률이 전달보다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감소했지만 고용시장이 여전히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소하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했으며 이로 인해 달러화의 가치 역시 연준의 긴축 기대감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지난 금요일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오는 3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약 99.6%를 기록해 전달에 82.7%에서 크게 상승했고 전일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약 17.3%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금요일에는 이 수치가 제로로 떨어지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등락에 대해서 자세하게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자, 그럼 종목 좀 보겠는데요. 이날 시장에서 아마존이 8% 이상 급락했습니다. 관련해서 어떠한 악재가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위반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지가 보도했습니다. FTC는 아마존의 비즈니스 관행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고 향후 수개월 내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FTC는 최근 수년간 아마존이 자사의 플랫폼에서 경쟁사들의 제품과 자사 제품을 동등하게 취급해 왔는지 아니면 자사 제품이 더 잘 판매되도록 해왔는지 등을 조사해 왔으며 또한 아마존의 프라임 구독 서비스의 끼워 팔기 관행 역시 면밀히 조사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편 FTC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추진하고 있는 게임 업체 블리자드 인수에 대해 2천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게임 시장에서 경쟁을 억제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지난해 7월에는 메타가 가상현실 전용 피트니스 앱 시장에서 경쟁을 통하기보다는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미국 법원이 메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번 결정으로 인해 FTC가 추진하고 있는 빅테크 규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아마존의 주가는 8.4%가 급락한 103달러 39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악재를 맞게 되는 아마존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청산과 관련된 이슈가 나왔는데요. 이제 시장 하락에 베팅을 안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될 텐데 어떠한 영향력을 보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주가 하락의 베팅에 공매도에 나섰던 대규모 헤지펀드들이 큰 손실을 내면서 서둘러 공매도를 접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주식시장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공매도에 나섰던 이들이 예상 외에 연초 상승세에 당혹해하면서 서둘러 공매도를 접고 있는 건데요. 주가 하락을 염두에 두고 주식을 빌려 먼저 내다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갚는 공매도가 최근 주가 급등세로 인해 심각한 손실을 내면서 대형 헤지펀드들이 서둘러 공매도했던 주식들을 되사들고 있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올 들어 지난해 전 세계적인 매도세 속에 가장 크게 충격을 받았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급격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헤지펀드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서둘러 공매도했던 주식을 사서 되갚게 되는 이른바 환매가 2015년 11월 이후 7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같은 헤지펀드들의 환매가 최근 주식시장의 급등세의 동력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헤지펀드들의 움직임이 시장에 이런 변화를 계속해서 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 볼 텐데요. 자, AI 투자, 최근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투자한다 이러면서 좀 크게 움직였었습니다. 이번에 구글도 따라붙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예, 구글이 대화형 인공지능 AI 챗봇인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에 4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입니다. 구글의 이번 투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2관계인 오픈 AI에 최근 10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구글이 맞불을 짚인 것이라는 분석인 가운데 AI가 미래 검색 시장을 장악할 핵심 기술로 부상하면서 빅테크와 AI 스타트업 간 제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엔트로픽은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 창립자 일원이 2021년 나와 설립한 회사로 지난 1월 챗 GPT와 같은 챗봇인 클로드의 테스트 버전을 지난달 공개했으며 아직 대중들에게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엔트로픽은 조만간 챗봇에 대한 접근을 확대할 계획인 가운데 구글 측은 구글 클라우드는 차세대 AI 스타트업을 위한 개방형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AI는 모든 산업에서 성장과 향상된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AI 챗봇 관련된 투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일 예정되어 있는 지표, 그리고 실적 발표는 어떤 기업들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내일은 예정된 경제 지표는 없으며 스카이웍스 솔루션스를 시작으로 타이슨 푸드, CNA 파이낸셜, 커밍스 잉크, 핀트레스트, 에너자이저 홀딩스, 스피릿 에어라인스, 클레드스톤 캐피탈, 테이크 투 인터액티브, 젠워스 파이낸셜,
액티비전 블리자드, 온 세미컨덕터, TFI 인터내셔널, 그리고 사이먼 프로퍼티스 그룹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형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미국에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유럽은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이벤트들이 있었었고 이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이날 독일 닥스 지수만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5,476포인트. 그리고 나머지 프랑스 깍크 지수가 거의 1%, 영국 역시 그 비슷한 상승세를 보이는 흐름이었었는데요. 자, 우선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유로존에서도 경제 발표는 이어집니다. 유로존의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예상 대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개선된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1월 종합구매관리자 PMI 확정치가 나왔습니다. 7개월 만에 이제 50을 기준으로 위축에서 확장으로 개선됐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보시죠. 유가가 계속 밀립니다. 이제는 80달러가 아니라 70달러 초반까지 내려가는 흐름이고요. 3.2% 밀렸습니다. 원유 재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유가를 누르고 있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은 9,000달러 넘겼다가 결국에 그 밑으로 내려옵니다.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었고 이날 달러 인덱스는 1.2% 오른 102.81을 기록하면서 2거래일 연속으로 강세를 띄었다라는 점, 구리 가격 그리고 유가, 금값 모든 거에 계속해서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 지표가 잘 나오니까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 쪽으로 좀 더 가는 그런 분위기였었고요. 금값은 최근에 고점을 뒤로하고 2.8% 밀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채 수익률은 미국의 1월 비농업 고용지수 그리고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전반적으로 개선세가 나오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올라갑니다. 무려 12bp나 올라가면서 3.5%에 안착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